오늘 장훈준 쇼의 특별 게스트는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시죠. 김현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랑은 처음 뵙습니다. 네. 예, 예. 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별 말씀을. 저 국민의힘의 이제 지난 반년에 정권을 빼앗기고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당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로 가는 장면을 어쨌든 굉장히 열혈당원으로서 보신 셈이잖아요. 6월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는 이쯤 소감이 어떠십니까? 소회가 어떠실지 한번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지난 반년은 뭐 당원이건 아니건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지 예,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작년 12.3 계엄 선포 이후에 정말 경랑 같은 그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면서 그 와중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이 벌어지고 예. 마침내는 이제 파면이 되고 이후에는 지금 뭐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만 예. 또 60일 이내에 선거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 헌법 기준에 의해서 예. 또다시 선거가 치러져서 마침내는 뭐 누구나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반년 동안에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짧은 것 같기도 예, 하고 예.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었던 것 예. 같기도 하고 어쨌든 2025년 상반기는 우리 헌정 역사에 있어서도 오래도록 기억되고 또 반드시 되돌아봐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원래 다사다난 이런 얘기 1년 끝날 때 쓰는데 6개월 끝나고도 써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죠. 다사다난도 모자르죠. 모자르죠. 사실. 모자르죠. 예, 모자른 상황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을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날짜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길지 않은 임기를 마치고 이제 그 퇴장을 했고 그 비대위가 퇴장해서 과연 국민의힘의 혁신 개혁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참 걱정 어린 시선 내지는 궁금한 시선으로 쳐다보는데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개혁 의지 빵점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좀 과격한 표현인 것 같은데 선명함을 뭐 내세우시려고 했겠지만 이 빵점 점수에 동의하십니까? 빵점도 많다. 아 진짜요? 이런 댓글을 봤어요, 제가. 그러네, 기사에서. 예, 마이너스다 그 얘기군요. 그렇죠.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빵점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본인이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예. 여러 가지 개혁안들을 내놨음에도 이게 뭐 정치는 결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론이 나질 않았잖아요. 예, 예. 본인이 던지기만 했지 그 어떤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 당연히 빵점이라고 생각했을 법하고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 중에 했던 얘기 중에 마치 선거에 이긴 당처럼 행동한다라는 예.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실감나는 표현이었고 예. 결국 그런 기준에서 생각해 보자면 빵점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보이는 정당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들을 볼 때 예. 지난주에 NBS 조사하고 갤럽 조사, 어제 리얼미터 조사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정례적으로 행해지는 여론조사인데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공히.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이런 격차가 없었거든요. 예. 더군다나 그 탄핵 그 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국민의 지지도보다 더 떨어지는 일부 조사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다시 고쳤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고 예. 그 핵심에 있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빵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예. 본인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나름으로는 내적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당내에서 어떻게 해보자 하는 그런 결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음에도 예. 그 짧은 임기조차 빵점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것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좀 무기력감에 빠지지 그런 것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근데 본인이 매긴 점수도 빵점일 수 있지만 본인이 결국 비대위를 뭐 짧았지만 이끌어서 그렇죠. 본인한테 매겨진 점수도 그럼 뭐 결코 높은 점수가 아닐 수 있는데 김용태의 쇄신, 김용태의 뭐 개혁 결국은 실패했다고 보는 게 다수설인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얼굴 마담인가요라는 자문을 했었는데 예.
얼굴 마담에 그친 것이 아니냐. 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로 비대위원장 뭐 당대표 체제 상관없이 예. 그 얼굴 마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예. 채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뭐 몇 명인가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된 데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대통령이 파면된 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세웠는데 그거를 한밤에 뭐 당내 쿠데타라고 이제 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후보 교체 시도가 예,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와중에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고 거기다 이제 세워진 사람이 김용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990년생 국민의힘에서 최연소 국회의원 예.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아, 잘생겼죠. 얼굴 마담으로는 아주 예. 저격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예. 결국에는 본인이 가열차게 내가 심기일전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큰 목소리를 냈잖아요. 예. 깜짝 놀랄 만한 변화를 주도하겠다. 예. 예. 또 깜짝 놀랄 일이 없었다는 게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네요. 예.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뭔가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내의 주류 세력을 설득해내지 못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젊은 생각됩니다만 김용태의 설득 과정도 좀 부족했을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예, 예. 저는 근본적으로는 김용태 위원장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국민의힘 자체가 어떤 청년 정치인을 상징으로서만 활용하고 당초에 예. 너는 여기까지야 아. 라고 딱 못을 받고 시작했던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뭐를 해보려고 안간힘을 써도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좀 동감하는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일부 김용태 위원장 자신도 뭔가 역부족이었다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예. 결국에는 이거는 국민의힘 자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다. 근본적 문제다. 예, 그렇게 그 평가할 수 맥락에서 있어요. 사실은 이제 비대위가 김용태 비대위 끝나고 송원석 비대위가 출범했잖아요. 네, 비대위 인선을 놓고도 참 어제 그 논란이 많더라고요. 네, 네. 박덕금, 조은희, 김대식 원내 세 분이고 그다음 원외에 홍영선, 박진호 이렇게 비대위원을 포진시켰는데 이 정도면 당이 개혁을 정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인선 발표를 어저께 오후에 보고 국민의힘이 이제 진짜 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분이 100이면 한 몇 분이나 계실까요? 0.5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또 빵점이 나오는 건가요? 사람 생각이 이제 다 비슷하죠. 근데 기사에 보면 일부 의원들은 이런 인선 발표를 듣고 말없이 의총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 아마 이제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마치 지난번에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 그래도 이제 세 분이 출마를 하셨는데 그래도 결선 투표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라는 희망 섞인 기대가 있었음에도 예. 단번에 그냥 송원석 원내대표 되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뭐 실망감이랄까 예. 무기력감 예. 이 국민의힘은 바뀔 수가 없는 바뀔 수가 정당이구나라고 없는 이렇게 정당이다.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송원석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 지금 비대위원을 어제 꾸려진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설명은 그래요. 예. 우리가 이제 선수 안배도 하고 지역 지역 안배. 안배도 하고 예. 청년 안배도 했다. 예. 이제 이렇게 그거에 맞춰서 따져 보면은 뭐 그럴 법도 해요. 사선 의원 있고 1.5선 있고 초선 있고 또 뭐 청년에 해당되는 분도 들어가고 예. 원외 당협위원장 두 분이 이제 수도권에서 또, 들어가고 예.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 친윤 주류 TK 출신의 원내대표의 그 분위기를 희석시켜 보려고는 했으나 예. 그게 희석이 되겠습니까? 더 짠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그 원외당협위원장을 포함해서 그분들 굉장히 탄핵 반대에 앞장서서 사진 많이 찍히신 분들이거든요. 그 원외 인사 두 분이 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인사들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표적 인사들이라고 평가가 되더라고요. 아. 저는 이분들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예. 어쨌거나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 본인조차도 사실 그 계엄 해제 그 표결할 때 예. 국회 내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 8명 가운데 한 분이라고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윤 주류 TK 저 출신 성분 예. 굳이 논하지 않아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를 우리가 능히 짐작이 되는데 예.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탄핵 반대를 했던 분들 너무나 선명한 이런 인선을 하게 되면 아니 어떻게 이게 비상대책위원회가 될 수 있을까? 여기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 겉과 속이 투명하게 같다 그럴까? 일관성이 있다고 할까? 좀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일반적인 시선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좀 부족한 인선이 아니었나. 시작도 하기 전부터 좀 그런 평가를 박하게 하게 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네. 결국은 이 빨리 이 비대위 체제에 우리 뭐 혁신위를 하면 혁신위 하고 8월에 전당대회를 하는 쪽은 대강 컨센서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획들을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럼 8월달에 어쨌든 새 당권 주자 당 대표가 나온다고 뭐 일종의 기대감이나 전망을 갖고 있는데 네. 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이 지금은 사실은 단일 지도 체제로 돼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렇습니다. 이거를 권한을 좀 쉐어하는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한다는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들어보면 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 보이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굳이 이걸 이렇게 또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현재 나온 집단 지도 체제론 부각은. 신동욱 의원이 뭐 채널에 이제 출연해서 예. 뭐 찬밥 더운 밥을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단일성 지도 체제하고 집단 지도 체제 어느 쪽이 찬밥이고 더운 밥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것저것 뭔가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오히려 악수죠. 악수다. 예. 예. 단일성 지도 체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트랙이 달라요. 전당대회를 할 때. 예. 당대표 후보군이 이렇게 있어서 그 중에 한 명 뽑으면 그렇죠. 당대표가 되고 나머지 분들은 후보들이 다 집에 가시는 거고 그렇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후보군에서 뽑게 되고 거기에 이제 여성 할당 몫이 한 분 있고 예. 또 청년 최고위원이 따로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는 거고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는 거는 당대표 따로 구분하지 않고 최고위원에 출마를 한 분들 중에 성적 순대로 1등이 대표. 당대표 격으로 하는 거고 2, 3, 4, 5등이 이제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의 이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점쳐 본다면 그 집단 지도 체제를 했을 당시에 정말 그 뭐 흔히 얘기하는 봉숭아 학당이다. 콩가루 집안이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전에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시절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죠.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최고위 회의를 하게 되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발언을 하잖아요. 네. 당 대표가 있으면 당 대표부터 이제 발언을 하고 차례대로 발언을 하는데 그 대표 발언도 하기 전부터도 싸우고 그리고 이제 기자분들이 이렇게 입회한 하에서 오픈 상태에서 하고 예. 나머지는 이제 기자분들이 나가고 그렇죠. 예. 나시면은 이제 비공개로 하게 되는데 이미 기자분들이 계시는 데서도 막 고성으로 싸우고 별 흉한 모습을 다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집단 지도 체제를 하겠다는 거는 당내 소위 얘기하는 친윤 친한으로 구분되는 이 계파 싸움으로 당내 분란의 모습이 밖으로 비춰지는 거를 좀 방지하겠다라는 목적도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뭐 양대 계파 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분오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은 왜 이런 걸 지금 띄울까라는 거에 예. 그 함의가 속내가 뭘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특정인이 당대표에 나와서 혹시나 당대표가 됐을 경우 예. 그 사람이 전횡할 수 있는 단일 권력자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참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특정인은 제가 지금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뭐 대부분 그렇게 평가들 생각하죠.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1등에서 5등까지 하게 되면은 최소한 그 사람의 권력은 줄이고 예. 나머지 우리 측이라고 소위 평가되는 분들이 함께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희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겠라고 저는 친윤 구주류 뭐 여기가 리스크가 훨씬 줄어드는 게 집단 지도 그렇죠. 체제다. 이제 그렇게 그렇죠. 보는 거죠. 우리도 그 윗물에 같이 포함돼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는 예.
그 속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이거는 당의 미래나 당의 앞으로 정치적인 향방으로 볼 때도 오히려 악수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과거 지금 대선 후보 선출할 때 예. 결선 투표가 2인 올라가는 방식 택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4인 해서 그중에 1등이 했었는데 지금 그렇죠. 방식을 바꿨죠. 결선. 갑자기 바꿨잖아요. 그리고 뭐 한 달만 당원 그 회비 낸 사람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도 신설이 예. 되곤 했기 때문에 뭐 일종의 그런 것과 유사한 형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당에 결코 좋을 게 없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는 뻔히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속내를 의심하게 되고 지도부가 과연 왜 이러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안철수 의원도 지금 상당히 당 대표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데 이분도 SNS에서 이런 그 집단 지도 체제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변종 히드라다. 그렇죠. 이런 절체절명 위기 앞에서 필요한 거는 단 하나 강력하고 혁신적인 리더십이다. 당을 살리려면 머리카락부터 발톱 끝까지 바뀌어야 한다. 단일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안철수 의원도 반대하시고 한동훈 전 대표도 아마 반대하시는 입장일 거고 심지어 김문수 전 후보도 반대하시는 입장이라면 이건 그야말로 정말 구주류 친윤이 리스크 줄이기의 작전이라고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주로 후보군으로 거명되는 분들 모두가 예.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당 내에 어떻게 옮길 수 없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있거든요. 예. 너무 견고해요. 예. 이거는 뭘로 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예. 옮길 수도 없어요. 무겁기까지 해요. 예.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각이 곧 민심과는 괴리가 되어 있어도 그 방향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예. 또 실제로 그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당이 앞으로 나갈 방향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와도 김재섭이 출마를 해도 예. 누가 와도 이 무거운 돌덩어리를 옮길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돌덩어리 못 옮기면 집을 다시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 같은 경우는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와라. 모두 예. 나와가지고 이거를 리모델링을 할 것이 아니라 집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된다. 예.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분도 그 돌덩어리에 속한 분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아 이거 참 정말 답이 없어요. 백약인 무효가 아닌가. 자, 그러면 집단 지도 체제는 뭐 그런 좀 뒤에 흑막이 있다고 해서 반대가 많으니까 원래대로 단일 지도 체제 그대로 간다고는 전제하에 누가 차기 당 대표가 돼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거야 뭐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전당대회 룰이 이제 8대 2로 돼 있잖아요. 예. 당원 80, 그다음에 국민 20으로 돼 예. 있습니다. 뭐 이런 룰 세팅조차도 이제 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그 좀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예. 유지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한 방식으로 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당 대표라고 하면은 근데 아마 집단 지도 체제로 갈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갈 수도 지금 있다고 보세요? 예, 그게 이제 주로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룰 세팅이 문제인 거죠. 전당대회에서 어떤 룰 세팅이 될 것이냐. 이제 비대위원회가 전국위원회 열어서 예. 비대위원회를 확정을 짓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전당대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한 45일 정도의 기한 안에 만약에 된다면 예. 8월 안에 가능하겠죠 전당대회가.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룰 세팅도 하게 되고 뭐 변화를 줄 건지 아닐 건지와 상관없이 집단 지도 체제로 할 것인지 아닌지도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아마도 주류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내대표의 선거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당대표가 누가 되는가가 옳은가 아닌가는 국민이나 당원의 선택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고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점점 더 그럼 국민의 관심권 밖에 벗어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국민의힘 이야기를 듣고